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상산고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와, 정말 탐나더라고요.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내는 상산고 아이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공부했으면 정말 인생을 잘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자사고, 내 아이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지 못했지만 저렇게 공부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학을 차지하고서라도 자사고를 준비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 생겼던 프로그램입니다. 자사고, 최고의 교육 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자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자사고에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딱 10개 있습니다. 탐나는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사고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전국형으로 모집하는 자사고 10개는요. 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인천 하늘고, 북일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김천고, 광양제철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지방에도 서울에도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자, 12월 초순에 원서 접수를 해서 12월 말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자사고. 자사고를 가는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자사고는요,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생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는 서류 전형, 두 번째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자사고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 내신, 생기부, 자소서, 면접, 그리고 선행까지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챙겨보면서 우리 아이 자사고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뭐니 해도 내신이죠. 자사고를 가려면요, 국, 영, 수, 사과 5과목에서 올 A를 맞아야 됩니다. 물론 B가 하나쯤 있어도 가능하다 싶겠지만 중학교에서 올 A를 맞는 친구가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A를 맞을 수 있는 막 정신없이 점수를 깎아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요. 올 A를 맞기 위해서 도전해서 그것에 성공한 친구들이 자사고를 첫 번째 합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사고가 어딘지 그것을 확인해서 준비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5과목은 올 A를 맞는다면 유리하겠죠. 자, 두 번째, 생기부에는요,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또 출석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하고 스스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잘 표현되어 있다면 자사고에서 와, 좋은데? 라고 생각해서 학생을 픽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사고의 특징은 자소서를 쓰는 데 있습니다. 자소서에는요,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 학교에 지원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입학 후에는 내가 어떻게 이 학교에서 활동할지,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인성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분위기에 흡실리지 않는 정신력이 있는지가 나타나 있으면 좋겠죠. 또 적극성이나 근성이 있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해내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면 좋습니다. 또 자사고에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게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말 1등만 하던 친구가 자사고에 가서 성적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죠. 아, 내가 당장 보여주는 어떤 성적보다 내 발전 가능성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자소서에 드러나면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탐구 학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탐구들을 꾸준히 해왔는지도 표현이 되면 좋고요. 집단 활동을 많이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배우고 협력이나 배려를 배웠는지도 나타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뭐 협동심을 나타내는 데는 동아리 활동 같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점이 성장했는지가 드러난다면 유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면접에서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했다고 해도 면접에서 꽈당 떨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이 중요한데요. 면접은
각각 자사고에서마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접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책을 참고해 보면 하나고는요, 공격형 압박 면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면접관과 다양한 대화를 하는데요. 특징이 꼬꼬문, 꼬꼬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정해진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형성이 돼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학생의 대답에 따라서 그 꼬리를 물고 질문이 만들어지면서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지식은 얼마나 있는지 그 학생의 대답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질문이 이어지니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사고의 중에서도 하나고가 추구하는 인재형은 학종을 잘 할 수 있는 활동성이 강하고 적극적인 학생을 선호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면접에 임하면 유리하겠죠. 외대부고는 어떨까요? 외대부고는 학자형 면접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분야에 관심 있는 올라운더, 학작품 지식인 학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에 15분간 답변해야 돼요. 15분을 꽉꽉 채우려면 배경 지식이 만만치 않게 있어야겠죠. 고난도의 지식과 자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면접에서 풀어내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산고는 어떨까요? 상산고는 창의 수학방이라는 곳에서 면접을 치릅니다. 그래서 수학의 정석 저자가 설립한 것만큼 수과학에 관한 면접 질문이 많습니다. 수과학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아서요. 이과형 학생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고에서 의대, 약대 계열 진학생이 많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각각 학교마다 어떤 인재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면접이 달라지니까요. 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지식이 많아. 이러면 외대부고가 유리하겠죠. 우리 아이는 수학 쪽에 관심 많고 참 재미있어 해.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데서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면 상산고. 이런 식으로 자사고도 아이들의 특성, 학교에서 선호하는 인재형에 따라서 선택해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또 면접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사고를 가면서 선행을 안 한 친구는 없을 텐데요. 특히 수학에서는 확실한 선행이 필요하다고 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의 선행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좋은데요. 특히 선행을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심화입니다. 심화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문제를 해석하고 접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선행의 정도에서 중요하다고 하죠. 시간이 많다면, 여유가 있다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많이 선행을 해두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숙형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곳, 일주일에 매번 나오는 곳, 학교에 따라서 나와서 또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식도 다 다르니까요. 내 아이가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 아이는 독립적이고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토론이나 사람들과의 활동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자사고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과 있는 것을 좋아하고 좀 조용한 분위기 아이고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 걸로 푸는 아이라면 기숙사에 있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 와서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보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아이에 따라서 그런 의미와 또 선택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자사고를 준비하면서 면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왜냐하면 서류 전형에서 올 A를 맞은 친구들의 비율이 많으니까요. 면접에서 유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말하기, 비언어, 순발력. 구조적 말하기는 뭘까요? 2가지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단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정확하게 똑 떨어져야 돼요. 우물쭈물 되는 것은 삑 X입니다. 안 되죠.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2가지식으로 정확하게 주장부터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대고 결론을 정확하게 마무리하면 면접에서 또렷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2번째는 비언어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영향을 받는 것이 말의 내용보다도 태도, 언어, 비언어적인 몸짓입니다. 언어 이외의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말할 때 몸짓이나 태도, 자세, 또 아이 컨택, 발음,
발성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눈을 보면서 확실하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아이라면 훨씬 유리하겠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반드시 인사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말한다면 가산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순발력입니다. 뭐니 해도 예상 질문 그대로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순발력을 키우려면 돌발 질문에 있어서도 대답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상된 질문의 답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도 던져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탁 던졌을 때 아이가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아이가 순발력을 기르면 어떤 면접에서도 유리하겠죠. 자, 오늘은 자사고, 꿈의 학교입니다. 한 번쯤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자사고에서 필요한 능력들, 필요한 과정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사고가 지금도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한 번쯤 욕심 부려볼 만한데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자사고를 한번 노려보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